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많은 종목을 읽을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이제 오늘 읽어드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종목은 시총 상위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읽어드릴 건데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오늘 금요일날 이제 플러스로 난 건 이제 네이버밖에 없죠. 네이버랑 이제 같이 봐야 될 종목이 이제 카카오 쪽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카카오는 제가 주말에 영상을 한번 더 떠서 올려드릴 거고요. 시총 상위 종목 이제 10개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을 보려면 일단 수급을 보셔야 되잖아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쭉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쭉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급으로 봤을 때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꼭 이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개인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선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물, 요것도 이제 읽어드린 것 같은데, 나스닥 선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을 제가 이제 지지 저항을 그려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요 구간이 이제 지지 저항이, 이게 5분 봉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30분 봉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테슬라네요. 이게 처음 시총 상위 종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습니다. 요 종목 이제 제가 이제 지지 저항을 요렇게 거놨거든요. 미리 이렇게 거놓은 지지 저항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저항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무거나 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된거 된저 뭐 이런 거 합하해서 이제 쭉 선을 이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지지는 거놨으니까 저항을 거놔야 되거든요. 저항을.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마주보는 고점이 여기가 저항이겠죠. 저항대 구간 근처에서 지금 밀렸고, 그 다음에 여기 갭이 있으니까 여기가 저항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스닥을 보면 8,960, 8,860, 8,795가 이제 일단 저항대 구간인데, 제가 제일 이게 큰 추세대 차트인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올라가서 쌍봉으로 죽을까봐 제일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이쪽에서 양봉 뜨면 잡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피보나치 수열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크게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지금 618짜리를 넘어서 이 자리가 이제 236짜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보나치가 원래 38이 50%, 61.8%, 그 다음에 236짜리가 있는데 236짜리까지 일단 오고 눌렸어요. 눌리고 여기서 50%짜리까지 일단 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라간 폭에 382까지 정도 눌리고 지금 반등을 보이는 건데, 이러면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근데 혹시라도 정고점을 못 넘어가고 이게 쌍봉으로 눌리게 되면 이 구간대가 이 8960 정도의 구간대가 여기잖아요. 여기를 이탈하면서 이제 급락을 한 거잖아요. 못 넘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못 넘어가게 된다면, 쌍봉으로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대칭으로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7,750까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7,950이나 이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겠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그 점을 이렇게 이제 나스닥은 말씀드리겠고, 이제 시총 12 종목을 갖고 여기서 이제 옵션 가격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 얘기만 하고 이제 종목 투자해봐요. 삼성전자부터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삼성전자 여전히 수급은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개인들이 사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이제 들락날락거려요. 근데 나스닥이 일단 2%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위로 갈 확률이 많겠죠. 삼성전자도. 그러면 위로 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로 간다 그러면 위로 가면서 만약에 54,000원이었거든요. 이 분봉상으로 봤을 때 54,000원 선을 안착을 해주면서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여기 이탈된 전저점
이쪽 구간까지 54,700원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고, 현재로서는 위로 간다면 52,700원에서 52,900원 사이에서 아마 눌림을 주지 않을까. 이게 이제 위로 가는, 제가 흔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상승형 목표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쯤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겠고, 물론 마주보는 전고점이 되게 저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 들락날락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 수급상으로 얘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짧게 본다면 여기 전저점 8만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그맣게 위로 8만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그맣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9만원이 하나 있고요. 이제 크게 올라간다면 98,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쪽 전저점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전저점을 이탈할 가망성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가망성이 많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연휴가 있잖아요. 석가탄신일서부터 해서 노동절, 어린이날 이렇게 해서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제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주식 비중은 조금 낮추고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자. 그 주말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급면에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이렇게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마지막 그 판결을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라던가 아니면 삼성물산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전략본부, 예전에 김종용인가요? 그분도 그렇고 계속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부진 회장처럼 무혐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형량을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구속 수감이 된다 그러면 주가에는 미리 어느 정도 반영된 건 있지만 그래도 좋을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목표치를 얼추 주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눌리는 거예요. 마주보는 고점에서. 마주보는 고점에서 눌렸을 때 뭐 이쪽 라인, 그러니까 50 한 3만원 35,0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 라인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밀리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라인을 지켜주고 반등했을 때 이쪽에, 그러니까 이날 음봉의 시가를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이날 음봉의 시가 57만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밀리겠죠. 다시. 그러니까 고점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올라간 날수가 많으니까 한 번쯤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밀릴 가능성이 많겠죠. 나스닥이 오르고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인거는 개별 종목으로 지금 오른 거잖아요. 개별 종목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우는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가는데, 요거는 이제 그나마 수급이 개인들이 이제 몰빵을 한 게 아니라 매도도 치고 뭐 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여전히 누적 수급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우가 조금 더 탄력이 세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메인 추세선을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면 요 추세선 상단을 어떻게 넘어가냐, 그러니까 마주보는 전고점 45,000원 자리를 과연 넘어갈 것이냐 안 넘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보면 이제 전고점을, 그러니까 삼성전자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거래량 실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굳이 여기서 막 따라 들어가려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자리는 한번 다시 와서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자리는 항상 돌파를 하게 되면 너 지지 맞니? 하고 한번 확인하러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아니면 아예 그냥 이쪽 전저점 근처에서 이 정도 부근쯤에서, 그러니까 뭐한 42,000원 아니면은 이쪽 라인인 금액이 좀 안 보이는데 이쪽 라인 근처, 그러니까 여기 근처 241선 근처인 41,000원대나 아니면은 조금 더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4만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공략할 수 있는 주식이다. 밑으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면 45,000원 넘었다가 어차피 이쪽 라인이 46,700원 라인이 이 근처가 저항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번 밀리니까 죄송합니다.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잡으시면 돼요. 45,000 부근에서. 너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신고가를 갔어요. 장중에 신고가를 갖고 저번에 이제 읽어드렸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목표치를 주고 저는 197,500원이었는데 이제 거의 맞췄죠. 거기에 오고 이제 눌렸을 때 작은 목표치인 10만원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아니면 한 번 정도 여기 갭은 메꾸러 올 수 있겠죠. 갭은 이렇게 메꾸러 올 수 있겠지만 요 갭을 메꾸러 온다 그러면 그 근처나 아니면 이쪽 173,000 앞에 많이 보이는 된고점 라인이라든가 전저점 라인이 같이 있는 173,500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고 좀 느리게 갈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얘도 이제 수급 부분에 슬슬 이제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어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익 실현 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올리지는 않겠죠. 얘네들이 굳이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일단 매수한 게 많았었으니까 저 밑에서, 그러니까 굳이 지금 상태에서 막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다. 물론 장이 좋아지면 이 종목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모멘텀이나 일단 바이오 쪽에서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위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차트 이제 조금 좀 적게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정도 라인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더 밑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이는 댕고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댕고. 그러니까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이쪽 밑에 라인까지, 그러니까 187,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열어두시고 서서히 그냥 모아가세요. 예전처럼 이게 241선 막 이탈해갖고 막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막 급락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뭐 특별히 뭐 이쪽 코어 땡땡땡 19처럼 뭐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는 한, 그게 다시 뭐 확산이 돼갖고 막 이러지 않는 한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적당선에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식도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목표치를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실어야 되겠죠.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겠지만 테슬라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LG화학도 37만 5천원 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거는 이제 화장품하고 뭐 이런 것 쪽에 관련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종목은 이제 거래량이 좀 쓰고 있어요. 거래량이 쓰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수급도 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계속 들어왔다가 이제 바톤 터치한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개인 누적 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달려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샀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 이 일봉상으로 보시면, 일봉상으로 이제 작게 놓고 보시면 이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렇게 크게 놓고 보시면 이쪽 라인을 이제 넘어가면 이제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 149만 7천원 넘어간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아요. 넘어간 다음에 사셔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최소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N자형 목표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기 넘어간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넘어간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넘어간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넘어갔다 다시 눌림 받았을 적에 이쪽 라인에서 지금 현재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여기가 고점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물릴 수도 있으니까 어설픈 자리에서 사기보다는 아예 넘어간 다음에 눌렸을 때 양봉에 시가 잡고 손절 잡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메리트가 손절 라인이 명확해지니까. 아니면 분할 매수할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여전히 개인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개인들이 달려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다. 수급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수급상으로.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탈된 전저점 이쪽 라인을 이탈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얘는 거래량이 실리는데 거래량이 더 실려야 된다는 얘기야. 더 실려서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때리고 11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쪽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92,500원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92,500원 라인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복하는 게. 근데 여기를 넘어갈 때도 거래량이 실리는 게 좋아요. 거래량 없이 넘어갔다가 이렇게 거래량 조그맣게 이렇게 서고 넘어갔다가 다시 되밀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밀려서 이쪽 전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량이 실려야지만 올라갑니다. 거래량 없이 올라가면 어설프게 올라가면 내려오기 때문에. 삼성 SDI도 여전히 개인들이 많이 붙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전고점을 넘어갈 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갈 때 거래량 없으면 밀린다는 소리죠. 밀린다는 소리.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이 시총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은 현재 상태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누적 수급이 원체 많기 때문에 급하게 위로 올리지는 않을 거다. 급하게 올리더라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목요일부터 계속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석가탄실에서부터 해서 노동절에하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온 상태고 눌림목이 거의 없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의 목표치를 준 그런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ABC로 빠진 다음에 사시는 게, 그래서 이번 주는 현금 확보를 좀 하셔라. 다음 주에는 현금 확보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10개 종목을 이제 빨리 읽어드리다 보니까 조금 오늘 두서없이 읽어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연재식으로 계속 올릴 테니까요. 조금 더 알차게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봉상으로만 읽어드렸는데 제가 원래 매매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라 매매하는 스타일이라 원래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일봉은 참고할 뿐이지. 근데 이제 일봉으로만 좀 읽어드리려니까 가격대가 매일같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시총 상위 종목 매일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매일같이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